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그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현정 뉴스쇼 전화대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정치 이슈와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여당 신임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로 주자가 옮겨가면서 김현정의 그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황 위원장이 안 나온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대목 지금 사진에 잠깐 나오는데요. 네네. 그 앵커가 재차 한 전 위원장의 그 의사를 확인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자 전당대회 대표로 나온다는 설이 있어서 오해받은 것 같다며 자기는 그런 뜻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 거네요. 이어서 본인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부담을 갖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방송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정정 공지문이 기자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네. 황우여 위원장의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와 관련해서 바로잡는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황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아니라 조정훈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전 위원장과 만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네, 뒤에 이제 정정 보도를 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설이 있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겠다는 게 얘기한 사람이 조정훈 총선 백서 위원장이지 한 위원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제작 그 조정훈 위원장이 사실 백서 제작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전당대회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내용을 밝혔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조정훈 위원장을 헷갈린 거죠. 네. 뭐 물론 저희 김현정 뉴스쇼도 별도 안드문을 통해서 국민의힘 공지를 전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렇죠. 당연히 또 현재 비대위원장이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모았는데 총선 백서 얘기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당대표 출마 얘기가 화제가 바뀌면서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실수할 수 있죠. 뭐 81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이 한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77살인 트럼프도 그 연설 도중에 30초간 얼음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 황 위원장은 한 살 아래거든요.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세세요. 근데 이제 황 위원장의 별명이 어당팔입니다. 어당팔.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외유 내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실수를 가장해서 혹시 또 본인의 속내를 드러낸 건 아닌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서울시가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그 정부의 그 각종 민원 청원을 올리는 청원 24 이런 취지의 공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요. 청계천은 서울 시내 하천 중에 유일하게 반려동물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지난 2005년부터 그 보건 사업 이후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 폭이 좁고요. 배설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덕수이나 종각, 을지로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 가깝고요. 그리고 인파가 많은 도심에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사실 2000년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금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청계천 가끔 가보는데 반려동물을 그렇습니다. 끌고 오는 시민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반려동물과 함께 청계천에 가면 범칙금이나 뭐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아요. 네. 그 순찰하시는 분들이 가끔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경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이기는 합니다. 몰래 들어온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출입 허용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네. 지난 2020년부터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 60건 가운데 동물 동반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은 24건에 그쳤고요. 네. 금지하자는 의견은 36건이나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반려동물 수가 벌써 1,500마리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하천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른 하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반려문을 데리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물론 서울시는 내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욕먹을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 양쪽이 모두가 다 서울시가 결정을 내리는 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좀 관심이 가는 뉴스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즉석밥을 구입해서 상자째 구입해서 그 드시는 가정 많을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네. 굉장히 뭐 일단 조리가 간단하고요. 보관도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즉석밥 그 소비는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즉석밥이 한 10억 개가 팔렸다고 해요. 많이 뭐 팔렸네요. 추정이지만 그럼 당연히 즉석밥에 담긴 용기도 10억 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 용기는 사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깨끗이 씻어서 네. 재활용 쓰레기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거든요. 플라스틱 통에 담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기는 근데 재활용이 되지가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정확히 말하면 이용기만 따로 모아서 네. 재활용을 따로 모아놔야만 재활용이 가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사실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즉석밥 특성상 그 음. 덮여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의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과 다릅니다. 그 재질이 다르군요. 두 가지 이상이 합쳐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걸 기타로 분류를 하거든요. 용기 뒷면을 보면 적혀 있는데요. 아무튼 즉석밥 용기는 일반 쓰레기가 아니란 점. 그래서 어차피 재활용 쓰레기에도 버려도 일반 쓰레기로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편의점에서 뭐 가져가서 쓸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잘 수거를 수거가 잘 잘 될 텐데 해야겠네요. 즉석 판매 많이 쓰시긴 하지만 수거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